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K5입니다. K5는 기아의 중형 세단이고 현행 모델은 3세대죠. 3세대는 2019년 12월에 데뷔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부분 변경된 K5는 외장 디자인이 바뀌고 편의 장비가 강화된 게 특징이죠. 반면에 엔진 라인업은 2.0 가솔린과 1.0 가솔린 터보, 2.0 하이브리드, LPI 총 4가지고요.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죠. 반면에 선호도가 낮은 트렌디 트림은 이번에 삭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0 가솔린의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3,803만 원이고요. 더 뉴 K5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최근에는 부분 변경된 현대기아차가 외장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는데 K5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K5가 외장 디자인이 워낙 좋았잖아요. 평가가 좋았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진짜 최소한의 터치만 바꾼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면의 이미지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3세대 K5는 전면 얼굴이 상당히 스포티하고 동급에서도 가장 잘생긴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부분 변경 모델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릴 쪽의 디자인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단 그릴 쪽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상단에 적용된 디자인이 범퍼 아래쪽 그러니까 인테이크 쪽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런 좀 공격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가미가 됐고 그 아래쪽의 면적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에 프로젝션 LED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간등과 방향지시 등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 길이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부분 변경 모델을 보면은 앞뒤의 디자인은 다른데 옆쪽의 디자인은 기존과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더 뉴 K5 역시 그렇습니다. K5는 소나타와 함께 풀체인지가 되면서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기존의 통상적인 세단보다 좀 더 스포티하죠. 예를 들어서 B필러 이후 트렁크 쪽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이 일반적인 세단보다 더 매끈하게 떨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측면의 모습이 좀 더 스포티하게 보입니다. 전면처럼 후면도 기존과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또 잘 보면은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래쪽까지 가장자리가 좀 더 뻗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끊겨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통상적인 3박스 세단보다는 패스트백 디자인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 저 트렁크 리드가 조금 짧죠.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 쪽의 디자인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 밑에 쪽이 이렇게 한번 접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변경 모델은 약간 둥그스름하게 미끈하게 떨어집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렇게 벤트 모양의 장식이 있었는데 부분 변경 모델은 그게 없고요. 디퓨저의 디자인도 바뀌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가 핀이 4개였는데 부분 변경 모델은 3개가 됐고요. 근데 여전히 그냥 2.0 가솔린인 걸 생각을 하면은 디퓨저의 디자인이 꽤 본격적입니다. 기존처럼 머플러는 완전히 막혀 있는데 저것도 부분적으로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참고로 2.0 가솔린은 타이어 사이즈가 17인치와 18인치 두 가지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00입니다. 예, 더 뉴 K5의 실내는 외장만큼 조금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모니터와 공조장치, 센터플로 앞쪽에 이쪽의 디자인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장재는 기존과 동일한데 아무래도 모니터나 계기판의 그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지고 모니터도 커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에 타면은 좀 더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은 한 장으로 쭉 이어진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도 크기가 기존의 10.25에서 12.3으로 커졌죠. 모니터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최근에 나온 차와 비슷한데 그래도 예전에는 현대와 기아가 그래도 조금씩 안에 뭐 UI나 그래픽을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최신 차가 나오면은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기본 홈 화면에서는 3분할이 나오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렇게 큰 메뉴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차와 동일하죠. 참고로 이번에 CCNC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시네마 기능 추가가 됐고 기존의 OTA 그 범위도 거의 2배 이상이 넓어졌죠. 또는 빌트인 캠처럼 오디오까지 녹음이 되는 새 버전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하이패스도 실물 카드 필요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기존의 K5가 모니터 터치 반응이 조금 느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ADS죠. 운전자 보조에서는 그러니까 ADS와 관련된 메뉴를 또는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을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하이패스, 이거는 빌트인 캠 메뉴입니다.
라이트의 경우에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기존처럼 실내 무드 조명은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이 있잖아요. 이거를 끄면은 낮에도 비교적 무드 조명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이렇게 한 줄씩만 들어갔고요. 그 이외에는 또는 2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은 안 됐습니다. 색상은 총 64가지가 있고요. 사용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참고로 이번에 디지털 키도 2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조금 더 좋아졌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가 오디오 옵션이 들어간 건데 그냥 평균적인 수준 같아요. 최근에 시승했던 폴스타 2보단 좋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로 들어가면 여기서 HUD와 계기판,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테마 선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게이지와 그래픽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서클과 심플이 있고 그래픽 스타일은 ABC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도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거는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기본 2분할이고 투싼처럼 이쪽의 분할 화면이 탑뷰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앵글 눌러서 이렇게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한 10km, 11km 정도만 될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송풍구와 공조장치 쪽의 기본적인 위치는 동일하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같은데 날개 있잖아요. 이게 디자인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공조장치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최근에 기아차에 쓰이고 있는 요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패널 하나에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장치를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포테인먼트에서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면은 버튼 한 번 더 눌러야 되니까 그게 약간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 전환되는 화면을 물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센터플로 앞쪽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뭔가 이렇게 커버가 있을 것 같은데 커버가 있진 않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신차는 하이그로시가 좀 점점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K5는 하이그로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센터플로 여기 전체에도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고요.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R&D는 좌우로 한 번씩만 돌리면 되고요. 조작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이 셀렉터에 그 진동도 전달이 됩니다. P 버튼은 이 상단에 있고요. 다이얼 뒤쪽에는 ISG 온오프와 오토홀드 그리고 카메라 버튼 등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용량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약간 좀 길쭉한 그런 형태인데 생각보다 깊이도 있고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서 이렇게 꽂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구조가 달라졌죠. 의외로 운전대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보통 요즘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운전대 디자인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대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근데 차 사이즈 대비하면은 여전히 요 운전대의 사이즈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도 약간 쫀쫀하니 괜찮은 편입니다.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 차들은 ADS 버튼이 왼쪽 스포크로 가잖아요. 근데 K5는 아직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ADS 버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지 스타일은 이렇게 서클과 심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클은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스타일 A와 B,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심플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급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좀 더 커지고 그래픽도 화려해지잖아요. 이 K5는 이제 가장 상위 버전은 아니고요. 크기가 조금 작은데 아이오닉6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의 착좌감은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고 전체적인 크기가 저보다 좀 더 체구가 큰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할 정도로 좌우의 넓이가 충분한 편입니다. 그리고 좌판의 앞부분이 연장이 되는 건 아닌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좌판이 짧진 않습니다.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 차가 1열 도어가 조금 넓게 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열었을 때는 여기를 잡고 닫기가 약간 좀 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약간 그 손잡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도어 포켓은 폭이 조금 좁죠.
K5는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2열의 거주성 또는 공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루프 라인이 이렇게 낮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여기가 좀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의외로 그 머리와의 간섭 또는 머리를 많이 안 숙여도 되고요. 2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휠베이스가 소나타보다 조금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열 레그룸도 약간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헤드룸도 주먹이 하나가 좀 꽉 끼게 들어갑니다.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도 살짝 뉘어 있는 편이고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평범한 편입니다. 지금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신발 넣으면은 딱 이 정도가 들어가죠.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여기보다 1열 시트 쪽이 약간 좀 더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편이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2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C타입 USB 2개가 있습니다. 이 차가 지붕의 루프 라인이 기존의 세단보다 조금 일찍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붕의 형상 때문에 파노라믹 루프도 아주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그러니까 2열의 컵홀더는 따로 날개가 없고요. 의외로 여기 스키스루가 이게 없어졌네요. 기존에는 이게 있었는데 심지어 K5는 이게 또 구멍이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는 게 없는데요. K5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이 되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한데 다시 봐도 이 용량이 꽤 충분하네요. 일단 이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클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트렁크가 깊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접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2열 폴딩이 안 되는데 이번에 2열 폴딩을 적용을 하면서 아마 스키스루를 없애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해치백만큼은 아니지만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 중에는 추가로 흡음재가 들어가면서 방음이 좀 더 좋아졌는데 이렇게 정차 시에는 기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회전 때의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대략 비슷한 수준이고 그냥 평균적인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 같아요. 반면에 정차 시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소나타나 K5 할 거 없이 2.0 가솔린은 정차 시에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그 약간 좀 가는 진동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 진동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60마력이고요.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고 특히 이 2.0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세대나 부분 변경에 따라서 조금씩 개량이 되긴 했는데 예전부터 써오던 그런 엔진이어서 요즘에 이제 2.0 자연흡기 엔진을 보면은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고 심지어 변속기도 6단 자동이어서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2.0 가솔린이긴 하지만 또는 출력이 낮긴 하지만 6단 자동은 약간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주행 중에는 방음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싼처럼 이 K5도 부분 변경되면서 추가로 여기저기에 흡음재가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행 중에 이 들어오는 소음의 정도를 숫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대략 기존과 비교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 들어오는 외부 소음이 볼륨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 느낌은 기존과 사실상 같은데 이거는 이제 파워트레인이 좀 비슷한 거고 하체 느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K5가 2.0 가솔린과 1.6 터보가 하체의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1.6 터보가 출력이 좀 더 높고 이제 그게 가격도 좀 더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체 느낌 또는 승차감에서도 좀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 부분 변경된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6 가솔린 터보와 약간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 근데 그만큼은 아닌데 1.6 가솔린 터보와 조금 그 느낌이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2.0 가솔린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좀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매끄러운 느낌. 여전히 2.0 가솔린은 조금 가볍게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부분 변경 되기 전에 비하면은 이 느낌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주행 중에 시야는 뭐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현대기아 차들이 사이드미러 시야가 대체로 좀 보편적인데 뭐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 면적이 꽤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룸미러에 들어오는 저 후방 시야도 꽤 넓은 편이에요. 헤드레스트도 뒷유리를 이렇게 많이 가리지 않고 보통 K5나 소나타 같은 대중차들은 대체로 다 보편적인 성격 또는 성능을 지향을 하잖아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행에서 막 되게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또 별로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딱 되게 찝어서 단점이다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행해서 보면은 대체로 다 무난한데, 단점은 변속기 같아요. 변속기가 의외로 그 충격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이제 저속에서 움직일 때 보통 거기서 변속하는 횟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에 툭툭 하고 끊어지고, 심지어는 어떨 때 또 가장 심하냐면은 그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멈췄다가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가다가 그 변속기에서 이렇게 쿵 하는 소리도 들려갖고, 이제 그럴 때는 승차감이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회전에서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대략 이게 한 2000rpm 이상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700인데 조금 가속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대략 한 3000rpm 이상에서는 엔진 소리가 이제 좀 더 커지고, 근데 이게 음색은 좀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기존보다 현대기아차의 2.0 가솔린 엔진이 시간이 갈수록 엔진 소리가 이게 점점 약간 좀 베이스 톤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인 이 차는 좀 더 베이스 톤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은 엔진 소리가 좋은 건 아닌데, 점점 기존에 비해서 좀 베이스 톤으로 깔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확실히 이 엔진 소리도 1.6 터보와 2.0 가솔린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회전에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6 터보에 비해서는 조금 속이 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죠. 특히 이제 고회전에서. 그래서 보통 주행 질감으로 보면은 소나타나 K5 할 거 없이 1.6 터보가 더 낫고요. 제가 처음에 이 차는 추가적으로 흡음재가 들어가면서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정도가 좀 줄었다, 또는 방음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방음도 뭐 딱히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딱히 좋은 건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지금 부음 변경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접어들면은, 그때는 저 이거보다 컸거든요, 똑같이 90으로 달렸을 때. 근데 지금은 이 타이어 소리가 좀 한 번 더 걸러져서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기존에 비하면은 이제 방음 대책, 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승차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되겠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반응이 되게 더디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노멀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드라이브 모드죠.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게, 기존에 비하면은 노멀 모드에 약간 좀 에코 모드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노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초기 반응이 빨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초반에 그 에코 모드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물론 이제 스로틀 궤도율이 조금 높아지면은 기존과 비슷한데,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빨라지긴 하는데, 이게 각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회전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진동 대책이 꽤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을 안 하는, 예를 들어 한 4000rpm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운전대라든가 이 바닥 있잖아요, 가속 페달 쪽 이쪽으로 좀 떨림이 있어요. 기존에 비하면은 그 바람 소리도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 시 앞에 차창에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바닥에 이제 물이 좀 젖어서 제어가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어저께 탔을 때와 비교하면은 회전 성능은 이게 기존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기아차도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매번 눌러야 됐잖아요, 시동 켤 때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번 눌러 놓으면은 계속 오토홀드가 유지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오토홀드가 풀릴 때의 그 작동 느낌도 이렇게 딱히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고요. 사실 2.0 가솔린의 가속력이 되게 좋은 걸 기대하긴 했는데,
요 사이에 전체적으로 가속력이 다들 좋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난했는데 지금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가속력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그러냐면은 자연흡기의 특성상 이게 저속부터 자연스럽게 토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전수를 올려야지 이 차 최고 출력에 맞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기존에 비하면은 가속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시승했던 2.0 가솔린의 경우에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 가속 시간이 47초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한 56초 이렇게 되니까 보통 가속 같은 게 이게 외부 요인이 좀 있잖아요. 차마다 좀 컨디션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가속을 할 때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의 이제 10초 차이가 나니까 그걸 감안을 해도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또 속도는 또 은근히 또 꾸준하게 올라가요. 나가는 거 보면은 별로 속도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또 꾸준히 올라는 갑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판단이 애매한 게, 밑에 보면은 순간 연비 게이지 있잖아요. 저게 18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나, 110으로 정속 주행을 하나, 순간 연비 게이지가 항상 18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 연비를 이렇게 정확히 좀 판단하기 힘든데, 이렇게 간선도로를 90 정도로 주행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 기간, 일정 거리를 운전을 해도 대략 한 리터당 한 15 이상, 한 17, 1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가속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실제 연비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2열의 승차감은 생각보다 1열과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K5의 2열에 타보질 않아서 정확히 판단이 힘든데,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1열과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열 승차감이 약간 좀 통통 튀고 좀 그 바운싱이 가벼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열도 그거와 좀 대략 비슷한 그런 승차감이고, 그리고 의외로 또 밑에서 올라오는 그 노면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그 추가로 이번에 방음제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심지어는 2열에 탔을 때 이제 풀 가속하는 상황 있잖아요. 회전수를 많이 올리는 상황. 그때도 2열의 그 바닥 쪽에서 떨림이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진짜 대중적인 볼륨 모델의 무난함을 지향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회전할 때도 정말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부분명된 K5 2.0 가솔린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편의 장비가 좋아지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실내 공간과 함께 이런 인포테인먼트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데,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CCNC도 들어가면서 OTA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안에 있는 컨텐츠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방음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그런 면에서는 승차감의 개선이 있다고 하겠고요. 근데 가격을 제외를 하면은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1.6 터보가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1.6 터보가 동력 성능과 연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승차감이라든가 하체의 느낌 이런 것도 더 좋거든요. 심지어 세금도 싸고, 물론 1.6 터보가 초기 구입 비용이 2.0 가솔린보다 조금 높긴 한데 그거는 이제 금방 회수가 될 거라, 또는 장점으로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1.6 터보에 비해서는 신뢰성 면에서 좀 더 믿을만하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인 삼프선으로 보면은 소나타나 K5 할 거 없이 2.0 가솔린보다는 1.6 터보가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에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고속으로 주행 시 외부 소음이 줄어든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으로 주행 시 앞쪽에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다른 차와 조금 다르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엔진 소리의 그 지분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최고 회전수로 달릴 때 주행 중의 단점으로는 그 변속기가 간헐적으로 튀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주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잡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속을 할 때 요 계기판 쪽에서 가끔 가다가 떠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B필러 쪽에서도 가끔 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K5가 이게 워낙 잘생겨서 뭐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기존 디자인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존의 K5는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죠. 예, 이로써 기아 더 뉴 K5 2.0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